자, 이렇게 레이어 추가하시고 레이어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라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셔츠를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모양을 보시게 되면은 어제 우리가 그 셔츠 그렸는 거 있죠? 기본 셔츠 그렸는 거보다 훨씬 더 간단해요. 하나가 없어져 버렸네. 요거 오버핏 그렸는 거랑 좀 어떻게 보시면은 가운데 몸판 부분은 이렇게 비슷하게 생겨져 있죠. 자, 티셔츠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보시게 되면은 여기 카라 부분이 이렇게 완전하게 딱 붙어있는 형태가 아니고 살짝 이렇게 떨어져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은 여기에 목 라운드 져 있는 요 부분 있죠.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할 텐데 가운데에서부터 출발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살짝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출발을 하도록 할게요. 자, 펜툴 옵션은 면은 없고 선만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셔츠 카라 부분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살짝 떨어진 부분에다가 클릭 시작을 그냥 해줄게요. 그리고 목 끝나는 부분보다 살짝 올라온 지점에까지 이렇게 저는 살짝 라운드 지게끔 이렇게 그려줄 건데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냥 직선으로 그리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카라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뭐 카라의 이 넓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냥 좀 적당하게 카라의 넓이를 맞춰 주시면 되세요. 너무 막 어긋나지만 않게 그려주시면 돼요. 어차피 그 작업지 시서할 때 이 카라의 폭은 뭐 몇 센치로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다 적을 거니까 형태만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몸판을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 중간에 단추 들어가는 부분은 얘를 이렇게 반전시키고 나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몸판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 셔츠가 어깨 라인에 딱 떨어지게끔 만들 수도 있고 약간 오버핏 되도록 어깨 부분이 살짝 이렇게 내려오도록 만들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는 딱 어깨선의 라인에 맞는 것보다 살짝 내려오는 셔츠의 형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또 출발을 해서 어깨 라인까지 그리고 살짝 내려오는 형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꺾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겨드랑이 부분까지 살짝 오버핏이니까 소매도 겨드랑이 부분도 살짝 조금 더 처지도록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전 오버핏 만들 거라서 여기에서 그냥 박시하게 쭉 이렇게 내려줄게요. 길이는 여기에 힙라인 정도까지 길게 좀 내려줄게요. 아이고, 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완성본에서는 이렇게 너무 딱 정면에서 보이는 형태로 잘랐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우리 그 셔츠 했는 듯이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잘라 가지고 직선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도 괜찮으세요. 도시카 만들 때. 저는 조금만 완성본보다는 조금만 더 곡선을 넣었어요. 그리고 팔 부분도 또 그려주셔야 되겠죠? 팔도 여기에 바디에 있는 팔 모양에 맞춰서 그려줄게요. 한 소매는 요 정도 내려오도록. 그리고 살짝 조금 큰 형태로 만들 거니까
이렇게 접히는 부분, 스티치 들어가는 부분도 또 구분해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짧은 발이에요. 그리고 이제 박음질 들어가는 섭 부분 또 표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어깨 부분도 빠졌는데 어깨 부분에 박음질 선도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제 반쪽 모양이 다 완성이 되었을 거예요. 자, 반쪽을 다 그리셨다라면은 이제 나머지 오른쪽 모양을 또 그려야 되겠죠. 셀렉션 툴로 전체 그렸는 반쪽을 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반전 시켜줄게요. 반전은 여기 리플렉트 툴을 사용을 해주시면 반전 시켜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중심 부분 맞추셔가지고 Alt 눌러서 가운데에 중심이 되는 위치에다가 클릭해주시면은 어느 방향으로 반전을 할 건지 이렇게 뜨죠. 여기에서 버티컬 방향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카피 시켜주시면 반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PKCS 보면은 단추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3개 정도.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라인 툴을 사용을 해서 저는 여기 부분을 연결을 시켰는데 라인 툴 아니고 그냥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사각형으로 그리면은 이 부분을 조금 넓게 그리면 보시면은 이렇게 겹쳐진 부분이 또 보이겠죠. 아니면 이 부분을 또 끊어 주셔야 돼요. 끊어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번거로워서 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냥 위에 상단 부분은 라인 툴을 사용을 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냥 맞추어 주고요. 하단 부분은 내가 그리고자 하는 폭만큼 이렇게 사각형을 따로 그렸어요. 보시면은 이 정도로 제가 할 거예요. 너무 많이 내려앉지만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단추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요거는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이 선만 위에 있는 선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지웠어요. 그러면은 U자 모양이 만들어지죠. 사각형에.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중심 맞춰서.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폭 부분 딱 맞춰 주실 수가 있겠죠. 눈속임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또 이제 스티치 만들 거니까 요거는 그냥 안쪽에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얇게 그려서 대시드 라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티치를 조금 더 얇게 줄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단추 달아주시면 되죠. 단추는 우리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동그라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선 그어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얘네들을 이제 복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단추 부분까지 다 그려주셨다라면은 여기에 이제 주머니 저는 달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는 그냥 사각형으로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자, 사각형으로 이 부분에다가 달아줄게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그냥 사각형으로 저는 이번에는 만들었는데 어제 이제 셔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우리가 고정점을 하단 부분에다가 추가를 해서 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뾰족한 주머니 모양 만들었었죠. 이런 형태로 해주셔도 되고 그냥 요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해주셔도 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디자인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주머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나중에 작업지 시서 하실 때 조금 자세하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주머니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머니의 모양까지 정확하게 사각형으로 박을 건지 그 다음에 이런 밑에 부분을 뾰족하게 튀어나오게끔 해서 박을 건지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머니의 뭐 크기 물론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작업지 시서에. 자, 이렇게 해서 주머니 모양 만들어 주시고 안쪽에 이제 박음질 선 들어가야 되겠죠. 요거는 뭐 줄여서 만들어 주셔도 되시고요. 하나를 더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줄이셔도 되고 저는 옵셋 패스라는 기능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패스 들어가서 옵셋 패스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마이너스의 값을 입력을 시켜주시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축소된 모양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티치를 또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위에는 박으면 안 되니까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위에 있는 선만 선택을 해서 또 지워 주셔야 되겠죠. 위에까지 박음질 박아버리면 주머니 못 넣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까지 한번 접히는 부분 모양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 앞판 모양이 이제 어느 정도 다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얘를 완성하기 위해서 옆쪽에다가 이제 또 복제를 해서 하나 더 만들어 놓을게요. 전체 다 선택을 하시고 Alt 눌러서 옆쪽으로 이동시켜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목 부분을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펜툴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짝 이렇게 곡선지도록 이렇게 곡선지는 모양은 펜툴로 곡선지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 그냥 라인 툴로 직선을 이렇게 그어줍니다. 대시드가 해야되네요. 직선 모양을 그냥 이렇게 그어주고 얘한테에다가 이펙트를 적용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펙트 그 다음에 랩 메뉴 안에 보시면은 아치 들어가면 얘를 이제 곡선 모양으로 왜곡을 이렇게 시켜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곡선 지도로 만들어주시면 이 랩을 사용을 하시면은 항상 이 양쪽 부분이 같은 각도로 이렇게 휘어지기 때문에 펜툴로 그리시는 것보다는 조금 정확도 면에서 자세하게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확대를 해서 위로 좀 올려줄게요. 그리고 랩을 적용을 했다라면은 얘는 그냥 보이기에만 곡선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 거고 실질적인 얘의 모양은 직선이에요. 그러면은 얘를 이 직선의 모양 패스되어져 있는 것을 곡선으로 바꾸어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오브젝트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Expand Appearance라는 메뉴를 실행을 해 주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패스 모양 자체가 곡선으로 바뀌면서 얘한테 이제 뭐 고정점을 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뭐 변형을 한다거나 해 주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부분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또 스티치 들어가는 거
또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얘를 복제를 시켜서 이거는 스티치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이제 또 목 높이 또 맞게끔 만들어 줄게요. 요거는 여기에 어깨선하고 맞추어서 좀 이 크기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는 위에 거 그냥 그대로 복제를 시켜서 여기에서 이 가로 폭만 조금 조절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티셔츠의 앞판 모양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판 모양 다 만들었으니까 얘를 이제 앞판에 참 밑에 하단 부분 빠졌네요. 요거 셔츠 같은 경우에 보통 보면 옆에 이렇게 트임이 있어가지고 뒤가 조금 더 긴 형태 있잖아요. 그거를 표현을 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하단 부분에 이렇게 조금 더 길게 하나를 더 만들어 줄게요. 제 거 지금 여기가 조금 떨어졌네요. 이거는 그냥 사각형으로 밑에 부분 그려가지고 저는 여기에다가 랩을 적용을 할 거예요. 보시면 사각형 그렸어요. 뭐 펜툴로 이 곡선의 모양 그대로 한 장을 이렇게 더 그려주셔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폭독 같은 사각형을 하나 더 겹쳐서 그려주시고요. 얘한테다가 랩을 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아치로 해서 보시면은 여기에 각도 거의 맞춰가지고 보시면은 아치가 있고 여기에서 눌러서 보시게 되면은요. 아치 로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모양이 달라요. 변형되는 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치 로어 하시면은 얘가 위 그 다음에 좌우 부분은 안 변하고 하단만 이렇게 곡선으로 바뀌어요. 근데 아치를 하시게 되면은 위에하고 상하 좌우 다 바뀌어요. 이렇게 양쪽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왜곡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치에서 얘를 주시면은 이 옆에 부분도 이렇게 벌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해주실 때 요거 아치 로어를 하시거나 아니면 위에 부분도 나는 같이 곡선이 지게 하겠다. 위에는 근데 어차피 없애어 줄 거기 때문에 뭐 필요는 없거든요. 여기에서 요거를 선택을 하시거나 밑에 있는 아치를 선택을 하시거나 근데 여기에서는 저는 그냥 아치 로어로 선택을 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값을 하단으로 내려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오케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이 모양 변형되는 것대로 그대로 패스를 나타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오브젝트 들어가서 익스펜드 어피어런스에서 모양을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위에 부분은 다이렉트로 없애어 주시고 얘를 이제 여기 갖다 붙여 주시면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 부분에 요거 박음질 선 모양이 빠졌는데요. 요것도 그냥 아치를 적용을 할 거예요. 펜툴 하는 것보다 아치 적용하는 게 모양은 더 반듯하게 예쁘게 나오니까요. 이렇게 곡선 모양 맞추셔가지고 그래서 얘는 대시드 라인 이렇게 한 줄 넣어주시고 위쪽에도 또 한 줄 넣어줘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expand appearance 시켜주세요. 아치 적용을 했는 것들은 다 expand appearance 적용을 해주셔야지만 이제 부분적으로 변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택도 또 제대로 잘 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 스티치 잘못 들어갔네 위치가. 위에 부분이 박혀야 되니까 요렇게 줄게요. 요 밑단 부분이 요만큼 접혀서 여기 박히는 거예요. 뒤에도 마찬가지 동일한 간격으로 박힐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뒷면 부분이 조금 더 길다라는 걸 표현을 해주시기 위해서 얘만 살짝만 진짜 조금만 밖으로 이렇게 빼주셔도 그러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구나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우리가 앞면이랑 뒷면만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작업 지시서에서는 옆면 모양도 만드셔가지고 옆면에 트임 되는 거 있죠. 그 모양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옆에는 트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셔야지만 이제 그 작업하는 공장에서 이제 잘 샘플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거 이제 앞면 다 완성을 시키신 분은 앞면 부분 복제하셔가지고 뒷면 모양 만들어 주세요. 뒷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팔통 만들어 주는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 장으로 만들어서 보통 겨드랑이 있는데 박음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판 나누어져 있는 거 표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 부분 뭐 단추하고 그 카라 없애어 주시고 여기에 뒷면 부분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도 이제 앞장에 있는 이 짧은 길이는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뒤에 긴 길이만 남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은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기에서 얘를 복제를 시켰어요. 뒷면을 만들어 주실 때에는 뭐 다른 거는 뭐 단추라든지 주머니하고는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없애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카라 부분은 얘도 없앨게요. 카라 부분은 셀렉션으로 잡아서 없애시면 이렇게 다 없어지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선택을 해서 없애어 주셔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선 세로 그어서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하단 부분도 위에 요 카라 없애었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냥 셀렉션에서 밑에 부분을 잡아서 없애시면은 이 몸판이 다 없어져요. 이렇게 우리가 한 번에 연결을 해서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부분 없애어 주시려면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요 밑에 있는 선들 짧은 선 있죠? 얘네들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없애어 주셔야 돼요. 지금 뭐가 잘못 선택이 됐나요? 선생님 근데 다이렉트 했는데도 이게 원하지 않는 경우까지 같이 선택이 되면 왜 그러는 거예요? 다이렉트 했는데도 그냥 이게 딱 한 병만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두 변씩을 같이 선택이 되는 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에 이 점들을 제대로 선택을 안 해서 그래요. 지금 얘는 여기가 중심이구나. 요렇게 다이렉트로 없애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아까 전에 요 부분 보시면 요거 제가 고정점인 것 같아가지고 없앴는데 얘 고정점이 아니고 그냥 얘의 중심이었어요. 얘 없애니까 자꾸 없어졌네요. 이렇게 없애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팔통에 박음질 되는 그 라인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반쪽을 다 그리셨다라면은 얘를 이제 반전시켜 가지고 중간에 이제 주름 들어가는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전체 다 또 선택을 합니다. 전체 선택을 해서 리플렉트 툴을 사용을 해서 반전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버티컬로 카피 시켜주시면 이렇게 앞면 모양이 완성이 되죠.
자, 여기에 이제 이 주름을 만들어 주시는 방법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하면 자, 첫 번째로요. 라인 툴에다가 이제 그 스트로크를 사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스트로크에 대시드 라인 쓰는 방법이거든요. 자, 라인을 이렇게 그어주세요. 여기 목 부분에 바로 적용해 볼까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인을 그어줍니다. 이 라인을 그어주시는 위치는 여기에 목 있죠? 목의 요 폭의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하도록 맞추어 주시면 돼요. 요렇게 요 폭의 중간쯤 되도록 얘도 마찬가지 중간쯤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얘를 이제 이렇게 곡선으로 휘어줄 거예요. 그거는 아치 적용을 합니다. 지금 아직 요 모양 만들지는 않았고 그냥 이렇게 곡선 모양 해가지고 요것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밴드 값을 많이 주셔가지고 휘어지도록 만들어주세요. 물론 뭐 펜툴로 하셔도 돼요. 지금 우리 테두리에 있는 요 목은 펜툴로 우리가 그려놔가지고 제 거는 지금 조금 이게 안 맞네요. 나중에 요거는 수정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려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잘 보세요. 자, 여기에다가 대시드 라인 체크를 하세요. 대시드 라인 하시면 이렇게 스티치 나오죠. 여기에다가 이 선의 위드 값 있죠. 선은 굵기에 선 굵기를 이렇게 많이 굵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얘가 길어지면서 이렇게 밴딩 들어가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만약에 더 촘촘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대시의 값을 작게 줄여주시면 되겠죠. 한 0.4 이렇게 하시면 더 촘촘한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대시는 그어지는 길이니까요. 이렇게 위드의 값을 조절을 해서 얘의 폭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끝이에요. 소매도 마찬가지. 소매 부분도 라인 툴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맞춰가지고 대시드 라인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폭은 여기에 길이 맞추어서. 되게 간단하죠. 근데 몇 가닥이 밖으로 삐져나와. 삐져나오는 거는 이따가 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이 부분이 지금 길이가 이렇게 길면은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온다.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만들어 주시느냐 하면 얘를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적용을 시켜주세요.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하면은 얘가 곡선의 모양으로 패스가 바뀌죠.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요거는 패스의 모양만 곡선으로 만들어 주는 거고 얘를 하나를 이제 없앨 수는 없거든요. 아니면 요 상태에서는 다이렉트 셀렉션으로 이 길이를 이렇게 조금 안으로 좀 수정을 해 주실 수는 있어요.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시려면은 얘를 익스펜드라는 작업을 한 번 더 해주세요. 아까 전에는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해서 랩 효과 적용되는 거를 없애어줬고요. 익스펜드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 대시드 라인 자체를 다 해제를 해서 그냥 일반 면으로 하나하나씩 다 조각조각 다 내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틀리죠? 비교를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익스펜드 어피어런스만 했는 거. 그 다음에 옆에 거는 제가 익스펜드까지 할게요. 익스펜드 하면은 요거 창이 떠요. 여기에서 OK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얘 사각형이 하나하나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다 선택이 되면서 얘가 그룹이라는 걸로 묶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룹을 풀어버리시면은 얘가 너무 많이 이렇게 따로 노니까 더블 클릭해서 이 그룹 안으로 들어가서 필요 없는 것만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더블 클릭해서 계속 얘 하나만 선택될 때까지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삐져나왔는 거 여기에서 보여드릴까요? 익스펜드 했어요. 그러면 삐져나온 애를 없애야 돼요. 그럼 더블 클릭, 또 얘 선택 안 되죠. 하나만. 또 더블 클릭해서 얘 하나만 선택되었을 때 얘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 그러면 여기까지만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 필요 없는 부분을 지우셨다라면은 바깥 부분에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빠져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목, 주름 라인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주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대시드 라인을 쓰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사용을 하시느냐 하면 얘도 이펙트를 마찬가지 사용을 할 텐데 요거랑 모양이 조금 다르게 나와요. 자, 밑에 부분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하단 허리 있죠? 여기에다가 적용할 거예요. 그러면 직선 말고 우리는 살짝 곡선으로 형태를 만들었으니까 일단 직선을 그어서 얘를 곡선으로 아치 적용시켜주세요. 랩에서 아치에서 조금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지도록. 그리고 위치는 아까 전에 목 밴딩 했는 것처럼 가운데 위치를 맞추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또 적용을 시켜주세요. 익스펜드 어피어런스는 이제 얘를 효과를 적용을 하고 보통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펙트에 들어가 있는 랩 적용하고 났을 때에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대시드 라인 해도 아까 전에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선을 그어주셨다라면은 익스펜드 어피어런스 했어요. 랩 적용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또 위에 상단에 이펙트라는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이펙트라는 메뉴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스타일라이즈라고 되어져 있는, 이제 여기가 아니네요. 지그재그 여기다.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 요로 들어가 주세요. 위에 상단에 이펙트 안에 보시게 되면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이라고 되어져 있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서 제일 밑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지그재그라고 되어져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지그재그. 얘를 선택을 하시면은 또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여기에서 프리뷰 일단 체크해 볼게요. 말 그대로 지그재그로 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직선의 모양은 지그재그로. 그럼 여기에서 사이즈는 뭐냐 하면 이 산의 높이예요. 사이즈가 높아지면 산이 이렇게 많이 낮아지고 해요. 이 높이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었는 이 밴딩의 높낮이로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 보시면 여기 세그먼트라고 되어져 있는 값은 산의 개수예요. 이 개수를 이렇게 많이 높여주시면 이렇게 지그재그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또 수정할 것 또 있어요. 선이 어디가 버렸노? 갑자기. 이렇게 해주시고 산의 개수를 많이 만들어 주셨다라면은 밑에 보시면 포인트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는 여기에 산을 코너로 해 놓으시면은 뾰족뾰족하게 만들어 주는 거고, 앞에 있는 스무스라는 거를 체크를 하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물결 모양으로. 그래서 이 세그먼트의 값을 많이 주시면 이렇게 선 굵기도 조금 얇게 만들어 줄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밴딩을 만들어 주시기도 해요. 그냥 라인 툴을 사용을 해가지고 주시거나, 그 다음에 라인 툴로 대시드 라인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펙트
디스톨트 앤 트랜스폼에 있는 지그재그라는 메뉴를 사용을 해주시거나 그런데 지그재그 같은 경우에는 얘가 최대한 많이 주셔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더 꼬불꼬불하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최대 값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얘를 라인을 이렇게 축소를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제가 벌써 이렇게 곡선으로 만들어 버려서 그런데 미리 두 개를 붙여놓고 나서 걔네들을 이제 아치로 만드시면 더 편해요. 제가 직선으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다가 똑같이 지그재그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최대 값으로 주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짧게 길이를 주시면 이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얘를 하나를 더 복제를 하는 거예요. 복제를 해서 두 개를 붙여주시면 길이가 많이 이렇게 길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얘네들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아치 적용을 시켜주시면은 얘를 참 그룹으로 묶어서 그룹으로 안 묶으면 방금처럼 아치 적용하면 따로따로 휘어져 버려요. 그룹 한번 묶어주시고 한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랩에서 아치 하시면은 이렇게 같이 휘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셔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요거를 쓰시던 그 다음에 대시드 라인을 하시던 그래서 밑에 있는 이 모양을 이렇게 지그재그 되도록 보이게끔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요거 조금 맞춰놓고. 요거 이제 뒷면 부분까지 다 만드셨다라면은 요거 만들어 본 김에 여기 보면은 이제 요거 만들 거예요. 보고. 어차피 여기에 모양은 똑같고 전체적인 모양은 똑같고 중간에 프린팅 들어가는 부분만 다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만들어 주세요. 이 부분 이제 보시면은 그냥 프린팅 아니고 박음질을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보시면 이렇게 안 나오나. 이렇게 자수 다 돼 있는 거거든요. 못 사더라도 그림 그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입혀져 있는 거라 가지고 뒤로 넘어가 있는데 얘가 이제 펼쳐져 있는 부분 반듯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걸로 상상을 하셔가지고 그려주셔야 되겠죠. 도시카 그릴 때에는. 그래서 요거는 다 그려 놓으셨으니까 얘네들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요. 하나를 더 붙여 넣을 거예요. 여기에서 보시면 어제 우리 복사해가지고 다른 레이어에다가 똑같이 붙여넣는 거 했었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앞면 뒷면 만들었는 거 몽땅 다 선택을 하셔가지고 복사하세요. 컨트롤 C 복사 하고 빈 레이어 또 하나 추가시켜줍니다. 그리고 맨투맨 레이어는 눈을 감겨 주셔도 돼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 있어요. 요 추가한 레이어가 이렇게 선택이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더라도 요 끝에 부분 동그라미 있죠. 여기 부분을 꼭 다시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동그라미가 두 개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되어야지만 이 레이어에 작업이 이제 붙여 넣어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F 하시면은 여러분들 맨투맨 만들었는 게 그대로 붙여 넣어지겠죠. 그러면 이 레이어의 이름은 이제 뭐 겐조 이렇게 바꿀까요? 겐조 티셔츠 바꿔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프린팅 되는 부분을
따라서 그릴 건데 요거는 밑그림 가지고 와서 그릴 거예요. 그냥 안 보고 그리시면 너무 힘드니까 파일 플레이스라는 메뉴를 사용을 해서 이 이미지를 이렇게 가지고 와 주세요. 옆쪽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으세요. 여기에서 중간에 있는 프린팅만 따라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었는 도시카 위에다가 옮겨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파일 플레이스에서 불러오셨다라면은 여기 너무 진해서 따라 그리기가 힘드니까요. 위에 상단의 오파시티 부분을 조금 낮춰서 좀 연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락 걸어줍니다. 컨트롤 숫자 2번 눌러주시게 되면 얘를 딱 고정, 풀로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락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펜툴을 사용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그려주시면 돼요. 얘는 보면은 여기 부분도 이제 반전이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반쪽 부분을 그려가지고 반전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일일이 다 그려주셔도 되시고 저는 이거 하는 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중간에 있는 얘 부분 그냥 삼각형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얘를 중심으로 이제 반쪽을 돌려주시면 되니까 모양을 그려주시고 그리고 얘도 요 부분도 지금 이렇게 왜곡이 되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얘가 모양이 이렇게 반듯하게 되어져 있겠죠. 위에 거보다는 그냥 좀 작은 모양으로 해서 해주시고 얘도 중심 아니면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한 개 만들어 주세요. 얘를 중심으로 이제 반전을 시켜주시면 되겠죠. 얘네들은 다 면으로 만들어 주시고 선은 없고 면만 있도록 이렇게 됐겠죠? 그리고 얘를 다 선택을 해서 리플렉트도 시켜줍니다. 그럼 반쪽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밑에 부분도 또 따라서 그리는 거예요. 가이드라인 또 없어져 버렸네. 또 반쪽 부분 그려가지고 리플렉트 시켜서 또 만들어주시고 아니면 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그려주시는 게 오히려 뭐 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눈 모양 그려주시고 요런 형태의 프린트가 들어간다라는 것만 알려주시면 되니까 근데 잘 그려놓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요 부분만 따로 따서 이제 업체에 좀 이렇게 요 부분만 확대를 해서 또 보내줄 수도 있겠죠. 그럼 요대로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요것도 뭐 좌우 반전 쓰시던지 아니면은 이렇게 하나하나씩 그리시던지 하셔가지고 다 하셨다라면은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렸는 여기에 티셔츠 위에다가 가지고 와서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또 하나의 도시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이제 모양만 프린팅 모양만 다른 형태로 다 만들어 주시면은 뭐 얘네들 뭐 수십 개도 만들어내실 수 있겠죠. 이 하나의 도식화로. 일일이 여러분들이 종이에 그린다라면은 이 모양 그리고 또 다른 모양 그릴 때 또 티셔츠 또 그려주시고 또 안에도 그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냥 복제만 계속 사용을 해주시면 되니까.